소유기 제7회 이제 오원자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오원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랬잖아요. 상회에서는 이 말이죠. 상회에서는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어는 무엇을 말했을까요? 선천지기를 말씀하셨는데 선천지기는 순이지지함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상회에서는 이건 떼버리면 되고 말씀했다 떼버리고 선천지기는 순이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끝나질 않았잖아요. 여기 와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중간중간에 말을 이어주는 조사를 잘 선택을 해야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못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한문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보시다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자기속에 뭘 알게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구나 하고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어렵다고 안 하면 할 기회가 없는 거죠. 저는 계속 이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서 하니까 자꾸 이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꾸 발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가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계속 하면 발전하게 돼 있고 이제 그게 수익까지 연결이 된다면 더 발전하게 돼 있죠. 신이 나서 더 할 테니까. 그래서 사홍해에서는 말했다. 선천지기를 말했는데 이 선천지기는 순이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이지지 그러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속 들었던 분들은 아 산지밖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곤깨가 순이잖아요. 산은 멈춰 있으니까 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쾌상으로 이래 봐도 우리가 음기가 양을 깎아먹고 온다 이거죠. 근데 소인이 나를 자꾸 나한테 침투한다. 나를 갈구려고 자꾸 저기 어떤 이권이나 뭐 이익 때문에 자꾸 와서 그 갈구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음이 양을 깎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강력하게 강하고 바르다 그건 소위 너 하는 건 나쁘고 막 그냥 강경하게 대응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소인이 더 그냥 강하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맞받아쳐서. 왜냐하면 음이 잘하는 세력을 얻은 운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있다면 내가 쳐받아도 되지만 지금은 소인이 운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면서 따라주면서 서서히 그거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신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기 사주 공부하는 사람도 예를 들면 임수일주가 그냥 물이 그냥 뭐 계수고 뭐고 그냥 뭐 금이서 금생수로 계속을 하면 기토 같은 게 이 물을 못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으로 이렇게 설기를 시키잖아요. 막거나 설기시키는 두 방법처럼 이것도 상대 그게 오는 걸 받아주면서 조금씩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가 계속 앞에서 이 산지밖에는 계속 그 설명이 돼 있어요. 박자 옆에도 요 칼도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칼로 깎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깎아 먹는 거는 저 모든 게 뭐 병균이고 뭐고 뭐 전부 염증 이렇게 그런 게 전부 깎아 먹는 거거든요. 내 몸의 건강한 세포를 자꾸 깎아 먹기 때문에 늙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뿐이 아니고 책상이고 뭐고 가성비고 뭐고 다 쓰게 되면 전부 다 깎아서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를 그냥 요 주역에서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우주 전체가 이 산지박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이고 아들과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 전부 다 깎아 먹잖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랬을 때
요 순이 받아주면서 점점 그치게 산은 막는 거잖아요. 막는 그런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신법도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 자는 뭐냐면 으로부터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되시면 박으로부터 돌아간다. 어디로? 복계로. 이 복은 지뢰복계예요. 복자 나오면 지뢰복이 딱 왜냐하면 이들 주역을 몰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깎아 먹잖아요. 그러면 중지곤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이 밑에서 이 속에서 양이 자라요. 자라서 탁 나타나요. 그게 이제 지뢰 벗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으로부터 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가히 이로써 금단이 응결된다. 맺어서 엉겨진다는 거죠. 선천기가 이제 후천하고 뭉쳐갖고 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 7회에서는 이거 오로지 전자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오로지 말했다. 뭘 말해요? 진화로 단련하는 것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진화로 단련하려니까는 지금 팔괘로라고 하는 그 태상노곤에 있는 데다가 이제 이 손오공이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단련을 받는 거잖아요. 진화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금단이 완전히 성숙한 후에는 이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 금단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유의공부가 끝나고 유의공부로부터 무의공부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의공부는 이제 선도에서는 하단전 공부, 중궁 도태 공부하고 이제 출태, 애 낳듯이 한 그런 그 출정 그런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궁에 도태하는 해서 거기서 10달 기르는 것이 이제 무의 공부라고 그러거든요. 요 하단전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유의 공부고 정기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기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안 하고 아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이로써 뭘 이루어요? 무상 위가 없는 지극히 참된 그 묘한 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했는데 한번 그 눈으로 쓱 보시면 그런 이게 감이 잡혀요. 이게 뭔 말을 했는지. 그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는 정확하게 이거를 와닿지는 않지만 하다 보면 와닿아요. 많은 게. 그럼 그렇게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좀 더 깊이 알려고 그러려면 조그만 책잘 내가 놓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한자 이걸 다 찾게 이룰성이 뭔지 이게 무슨 자인지 이게 뭔지 다 찾아서 이제 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텍스트를 하게 되면 더 한 단계 또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성이 땅에서 잡혔잖아요. 수렴동에서 그 노자께서 던진 그 금강탁에 맞아갖고 잡혔는데 대성은 이게 손오공이잖아요. 요 피자는 피고 그러잖아요. 당한 사람이잖아요. 당할 피자. 그 천병 하늘의 병사에게 요거는 이제 요 앞자일 거예요. 요게 압송되다 이 말이죠. 앞자. 압송해감 그래. 압송해서 가는 거죠. 손오공이 천병 하늘의 병사들에게 압송대 감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로 압송대 갔냐? 참여대로 압송대 갔다는 거예요. 압송대 감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참여대는 요기를 칼로 베는 그 이렇게 장소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개의 부서가 하나는 불을 맡은 부서가 이 신화로도 불을 질러봤는데 불사르질 못했어요. 손오공은 재로 못 만들고 또 뇌부에서 우레를 맡은 뇌부에서 뇌설
그 번개를 치는 거죠. 그래도 그거를 다 쳐부시지 못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어째 무슨 뭐 때문인가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런 거 이 말이에요. 대개 이제 선천지기 이 말이잖아요. 선천지기는 지금 이 대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상회에서 온 선천지기는 순이지지 한 거잖아요. 선천지기.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선천지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순이지지 한다 이렇게 한 건데, 선천지기가 돌아서 오면 이 말이에요.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말도 되거든요. 약이 곧 이게 불사약인데 약이 곧 불이다. 그 약이 기가 돼가지고 기가 많아지면 또 열이 나니까 불이다. 불이 곧 이 약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 화가 있으니까 저절로 그 이 화가 천연진화하는 참된 불이 있게 된다. 자기 속에서. 왜? 약이 불이니까. 그래서 외래 밖에서는 화로 가히 이로써 공을 삼는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이게 밖에서 오는 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신화, 요 불을 맡은 것이 손오공 지금 밖에서 지금 불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한 불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불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고로 노군께서 태상 노군께서 옥황상제 아래어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이 원숭이는 걸려 먹었다. 요 료자가 들어갔으니까 마칠려 이미 과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번도를 먹었고 또 어주 임금에게 바치는 술을 또 마셨고 또 내가 만든 선단을 다 훔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삼매에 불로서 단련된 이 같은 금강의 금강과 같은 몸은 급히 불로 쏘고 내부로 해도 급히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약이 나오면 같은 약 아니잖아요. 같은 것만 못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노도는 태상노군이죠. 노도가 영거 데리고 가서 이 말이죠. 노도와 함께 노도가 함께 손오공을 데리고 가서 이 말이에요. 방제 넣는다는 거예요. 8개로 가운데 안에다가 넣게 돼서 밀어서 넣어가지고 문화와 무화, 여기 문화가 써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문무화 그러면 줄이잖아요. 말을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 말에 힘이 있고 또 간단하고요. 줄여야 에너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방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산이잖아요. 산이 많다는 것은 이런 땅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줄어들잖아요. 뭉쳐져 가지고. 이걸 갖다 밑으로 늘리면 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을 했기 때문에 땅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기 땅의 밀도가 많아져 가지고 영양분도 많고 모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원소가 집적이 돼 있으니까 여기다 심으면 아무래도 그 원소를 식물들이 많이 받으니까 특별히 좀 음식이니 뭐니 다 좋을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인삼도 그렇고. 인삼만 그런가요? 사람 자체도 그렇다고 봐야죠. 사람 자체도 이 땅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 언어가 코를 주로 콧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발달되니까 이제
향수 같은 게 발전을 하는 거고, 이 독일 같은 데는 그 언어가 그 저기 히틀러 때 이렇게 군사들 말하는 거면 딱딱해요. 언어가 딱딱하면서 그 대뇌를 쳐요. 대뇌 머리에.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아서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훈민정음 그 세종대왕님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 언어가 오행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에 오행 수화목금토가 작용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오장육부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부위보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발전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서양 사람들은 전부 이 저 포크하고 밥 먹을 때 칼을 쓰잖아요. 포크로 찍어가지고 고기를 찍어가지고 이 칼로 썰잖아요. 그럼 이게 먹는 음식인데 고기 음식을 갖다가 칼로 찌르고 썬대는 거는 고기하고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전쟁하는 거죠. 자기 몸 동작이 찌르고 자르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 속에 항상 그렇게 그 쇠뇌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기 우리가 선어록에 보면 5가 7종이 나와요. 선어록파가 5가 7종인데 7종에 들어가는 것이 저 양기파가 있어요. 양기파의 그 저기 초대 그분이 양기 스님이잖아요. 그분의 어록 보면은 뭘 알고자 하는가 그대들은 그러면은 그냥 젓가락과 숟가락이니라. 달마가 동쪽에 온 소식은 젓가락과 숟가락이니라. 그러면서 탁 말이 떨어지자마자 알아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이제 얼마나 깊은 의미를 이 양기파 조사 양기 선사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도 숟가락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이 뭐같이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게 뭐같이 생겼죠? 젓가락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벌러졌다가 줄어들었다 벌리고 열고 하면서 음식을 찝어 먹잖아요. 젓가락은 음인데 숟가락은 양이잖아요. 그 음인 젓가락은 양 이렇게 저 나물이고 뭐고 이런 걸 찍어 양을 먹고요. 숟가락도 물론 밥도 먹지만 이 국물 같은 음을 먹잖아요. 젓가락으로 국물을 먹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한국 사람은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한 손에 쥐고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을 쓰게 되면 이 손가락 운동이 되잖아요. 이네들 이 포크하고 칼을 쥐는 거는 손가락의 운동이 안 돼요. 말단까지. 그래서 이제 이걸 평상시 뭐 매일 밥 먹고 하는 게 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손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음량을 한 손에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량을 많이 자유스럽게 다룰 수 있는 자기도 모르고 그리고 이 밥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하고 뭐 칼로 찔러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칼로 써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봐도 벌써 동서양의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거는 이제 그 젓가락 숟가락의 양기선사의 이 말 하나가 이해가 되면 5가 7종의 핵심적인 그 의미가 이제 관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올린 선어록도 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 서유기 자체도 지금 그런 안목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문무화로 단련해서 나오면 나의 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 태상 노군의 단을 손오공이 훔쳐먹어 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저놈을 문무하로 단련시켜서 그 단을 만들어서 원래 내 단을 가져오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보여준 거다. 뭐냐면 금단이 응결된 후에는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진화로 단련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능이 성숙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성숙시킬 수가 없다는 거.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걸음을 걷는데 그걸 때려잡아서 죽여가지고 죽여야 되죠. 안 죽이면은 걔한테 먹일 수가 없잖아요. 죽인다고 하는 의미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한약이나 약이나 음식도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내가 다 분쇄하고 해가지고 분해해야지. 분해 못하면 소화도 안 되고 되려 이게 들어와서 나를 죽이잖아요. 그 선천지기도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작용을 하면 선문염성 이치계 전문 남녀들한테 자극하면 성발동이 일어나잖아요. 강하잖아요. 나이 늙은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부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발동하고 그런 거를 다스려야죠. 그걸 다스린다는 거는 결국 이 선천지기를 내가 먹고 소화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선천지기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냥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을 건드려서 활성화시켜 갖고 전부 음양작용만 일으킨다면 되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게 다 관련 있는 얘기라는 거죠. 여기요. 그래서 이미 말했다. 뭘 말했냐면 태상노군께서 이 번도 복숭아도 훔쳐먹고 또 어주도 훔쳐 마시고 선단도 다 훔쳐 먹었는서 이미 이루었다. 금강불계의 몸을 이루었는데 이미 다 금강불계지체가 됐는데 또 무엇 때문에 말하냐. 문무화로 단련해 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왜 또 말하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했는데 몸이 금강불개가 됐는데 무엇 때문에 또 문무화로 단련해 갖고 단을 만드냐. 이와 같은 관절이라는 거는 살과 살을 힘줄과 힘줄을 연결시켜 주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알지 않으면 불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가부지, 입장 불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개자는 해석을 안 한다고 그랬죠. 이미 곧 금강불개의 몸을 단련해 이루었다는 것은 이것은 금단을 응결해서 만드는 한때의 공이다 이 말이죠. 일시지공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응결된 거를 이제 문무화로 단련해서 더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으로, 금단으로. 이것은 문무화로서 단련해서 나온 단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무화를 통해서 문무화로서 단련해서 이제 나온 단은 이것은 뭐냐 하면 조둔모몽이라고 그랬어요.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아침에는 둔깨로 진양화, 저녁에는 산수몽깨로. 조둔모몽이 유명한 말이에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연, 연은 빼고 홍을 자꾸 더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단 속에 문마루 그 화로 속에 있는 그 손오공 이게 이제 단이잖아요. 이 단을 아침에는 둔깨로 저녁에는 몽깨로 단련하고
그 다음에 이 단 속에 있는 연의 성품은 빼버리고 홍의 기질을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화, 태음부 진양화로 삶고 다리는 그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문무화로서 단련해서 이제 단을 나오게 하는 것은 그 이 속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그러니까 이제 태상 노군께서 장차 손오공 대성을 밀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밀주자니까. 어디로? 팔계로 가운데 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했어요. 도인들한테. 그 제자들 도인들한테 불을 더 해가지고 단련을 시켜라. 불을 더 지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활활 타게 나무를 더 집어넣어 단련해라. 그러니까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뚫불 찬자잖아요. 그 갑자기 그냥 앞으로 뚫듯이 선궁 손케궁의 그 자리 아래로 그 뚫듯이 그쪽으로 가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뛸듯이 그냥. 그러니까 왜 손궁, 손케 바람궁이 있는 그 자리 아래로 갔냐.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있으면 불이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바람이 이제 불이 이렇게 타더라도 바람이 일로 불면 불이 바람 쪽으로 가겠어요. 절로 가겠죠.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것은 바람과 그 연기, 나물 뗐으니까 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을 지폈으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이 교란이 돼서 연기가 섞여가지고 이제 그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손오공한테 오기 때문에 그 이제 한 쌍에 눈이 두 개니까 눈이 이제 훈중이 돼서 붉게 익었다는 거잖아요. 붉게 충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상, 롱주라는 건데 롱죽에 노할한 그랬어요. 그래서 노상 눈이 핏발이 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노상 눈이 아파. 그 핏발이 선다 이렇게 하고 또 늘 눈이 이제 신경 쓰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네요. 롱조를. 고로 후에 불렀다는 거예요. 화한 금정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눈이 시뻘거니까 불의 눈에 근빛 눈동자라고 이제 그 불러요. 그러니까 화한 금정은 계속해서 이제 손오공을 표현할 때 쓰는 이제 용어예요. 오호라 손홍 구장춘 지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이 말이거든요. 다만 무엇 할 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람에게 화우로서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요건 이어준다고 그랬죠. 또한 가르쳤다는 거죠.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그 손궁에 들어가서 바람과 연기가 오는 거를 피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화우를 가르쳐 줬을 뿐 아니라 작용까지도 가르쳐 준 거라 이거죠. 화우하고 작용을. 요게 이제 그 간단한 그 원문에 그런 글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오원자 선생이 보시니까 그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안목도 이분이 뭐가 없으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화우와 작용을 가리킨 거다. 지자를 두 번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쓴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화우와 작용을 앞에서
결단, 단을 맺었다, 응결된다 했잖아요. 단을 맺는 데는, 앞에서 단을 맺었는 데는 중으로서 귀함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같은 단을 또 단련한 거, 8개로 속에서 단련한 것은 이 말이에요. 요건 화로서 귀함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과 화가 이게 이제 뭐 신호애락 미바리비지 중이요, 신호애락 바리 화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중과 화. 그러니까 손풍은 바로 화원 종용한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온화하고 침착하다 뭐 이런 건데요. 온화하고 화원하고 침착하다 종용은. 그래서 몇 박자가 들어갔지? 저기는 없는데 종용지, 저기서는 종용지 위라고 끝났네요. 이게 화원 종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끝났는데 여기는 어디서 제가 이렇게 했는지 요 불박인데 말이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죠. 화원 종용해서 불박한다, 뭐 핍박할 때 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박자가. 그러니까 이 박자는 핍박하다 뭐 그런 뜻이고요. 다급하다, 허둥대다, 뭐 다구치다 하면 급한 건데 그런 게 아니고 화원종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화하고 침착하다, 뭐 여유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손풍은 화원종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 말이네요. 말하고 여기 있네. 종용지위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름이 이양의 아래에 있다. 이양의 아래에 이름이 있으니까는 손께잖아요. 손풍. 그러니까는 강 가운데 유를 쓰는 거다 이 말이죠. 강 중에 유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화원 종용에서 핍박, 불박이 하라 이렇게 됐네요. 맞는 글이네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중용의 말하기를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이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라고 했는데 원문에 능이 중하고 능이 화하면 중과 화잖아요. 강과 유가 서로 구제한다. 서로 잘 협력해서 이룬다는 거죠. 구제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양고라고 그러는데 여기 고자네요. 양고. 그래서 요 양고는 사전 찾아보니까 상인 중에 큰 상인, 큰 장사하는 그 상인들은 이 말이에요. 심장 약허라. 자기 속에 깊이 감춰가지고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절총해지, 청명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도 부신다 이 말이거든요. 훼손한다는 거니까 어리석은 척 한다는 거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깊이 감춰가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밝은데 겉으로 보면 어두운 것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로 말하기를 화한 금정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손오공이 그 손궁에서 눈이 연기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뭘 의미하냐? 이걸 내명 외암지 이 뜻이잖아요. 눈이 좀 상해고 그랬으니까 밖은 좀 어둡잖아요. 밖은 밝아도 속은 어두운 걸 상징한다. 지금 이런 표현이네요. 그 화한금정이라고 하는 그것에 또 신법이 있네요. 아까 그 작용이 있고
화우가 있다고 하는 말이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77이 49일을 그 8개로 속에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49일을 이 안에서 이제 단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성노군이 보니까 이제 화우가 이제 문무하로서 불 뗀 게 49일 했으니까 이제 모두 완전해졌다. 도수가 꽉 찼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봐서 호련히 하루 그 화로를 열어 가지고 단을 이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이제 그 뚜껑을 있는 거 여는 순간에 대성은 단지 그 속에 있잖아요. 청로도 화로 그 뚜껑이 그 소리가 울리는 걸 문을 끄고 이제 그 뚜껑을 여는 소리를 듣었다는 거죠. 소리만 들렸을 뿐이니까. 그래가지고 안간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광명이 보이는 걸. 왜냐하면 뚜껑을 여니까 빛이 좀 들어오는 거를 이제 또 봤다는 거죠. 맹렬한 아주 강렬한 그 눈동자의 눈, 맹렬한 정안으로 이 말이네요. 맹정안이라고 하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그 빛이 조금 들어오는 게 강렬하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부주 참지 못하고 장차 몸을 한번 뛴다 이 말이죠. 솟구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 8개로 단로를 뛰쳐나가면서 이제 호랍이라고 하는 그 쨍그랑하고 뛰쳐나가기 때문에 한 소리에 이 문이 조금 열렸는데 그냥 박치고 나가버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쨍그랑 하면서 8개로가 이 중도는 엎어졌다는 거거든요. 요건 다리가 있기 때문에 8개로를 밟아가지고 거꾸로 틀렸다는 거죠. 나가면서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게 8개로가 엎어져서 밖을 향해서 곧 달아났다는 거죠. 밖으로 나가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우가 이미 족해서 49일로 완전히 문무하로 단련해서 맞춰서 그가 음이다하고 완전히 순양이 양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는 환단이 있고 대단이 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환단은 아직 찌꺼기 음이 있고 대단은 이제 순음 지금 대단 양순한 거죠.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찌꺼기 재질은 모두 다 사라지고 금단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자연히 병출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한 나달에 광명한 보주가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보주가 뛰어나가는 거다. 이때에 오행을 벗어나서 조화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탈오행 출조화 그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행도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은 음양조화에서도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 원인으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솥과 화로가 쓸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로, 파, 가화, 간로잖아요. 무슨 말이야? 원문인데 아까 불을 지핀 그 화로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 화로가 하나의 그 모두 일개개가 모두 그다 거꾸로 졌다는 거네요. 지금 불을 지핀 그 화로를 보니 전부 엎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손오공은 뛰쳐나갔는데 뛰쳐나가니까는 이제 그 제자들이 붙잡으려고 그런데 뭐 못 잡고 그 저기 전 태상 노군이 이제 와 보니까 그 방에 와 보니까 벌써 그 불이 지핀 그 화로를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엎어졌다는 거잖아요. 손오공이 밟고 지나가면서 엎어진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노군께서 붙잡았자는 거잖아요. 그 저 손오공이 이제 도망가는 거를 등을 꽉 잡았어요. 앞에서 나온 건데요. 등을 꽉 잡으니까 요 솔료 오공이 이 등 뒤 자기 손을 등에다가 대면서 잡은 손을 확 밀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밀쳐버리니까는 저 태상노군이 거꾸로 심은 그 파처럼 이제 그냥 저그당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했어요. 5일자 주석에도 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쓰러지기 때문에 이제 그 몸을 벗어나서 달아났다는 거죠. 손오공이. 그래서 탈신주료라고 하는 것은 되질 않는다. 이제 음양조화에 구속되는 바가 되질 않는다 이거죠.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되지 않느냐? 이 거짓 육체 환신에 누가 되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뛰쳐나간 이 손오공이잖아요. 법신이 이제 나간 건데 이게 이 육체에 이제는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법신도 형성이 안 됐고 이 육체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저기 법신작용이 희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오공은 음양조화를 벗어났고 또 육체에도 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가 자기를 어떻게 누가 되게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강에서 말한 8계로 가운데에서 대성이 도망갔다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서 이제 그 내친 김에 그냥 그 옥황상제가 계신 그 영소보전까지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키던 그 장군이 이제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귓가운데 있는 그 여의 금고봉을 끄집어내서 크게 해가지고 좋고 나쁜 놈 가리질 않고 막 그냥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천궁을 아주 그냥 또 다시 오히려 또 천궁을 크게 어지럽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 말이죠. 구속하는 것이 없어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묶어놓을 게. 그냥 한 영이 묘유해서 법계가 원통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과 더불어 권력을 다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과 다툰다는 것은 이제 옥황상제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손오공이 그래요. 내가 옥황상제가 되겠다. 옥황상제 넌 그만둬라. 영원히 네가 다 해먹냐. 다 세상도 다 교대로 해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툰다는 거죠. 이소필연이에요. 그건 이치가 당연한 바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당연한 이치이다 이랬어요.
오히려 또 천궁을에서 크게 이제 또 소란을 일으켜서 싸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했는데 이것은 전에 앞에서 1, 2, 3, 4편에서 그 천궁에서 크게 다툰 것과는 크게 다름이 있다는 거죠. 구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두 번째 이제 다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크게 소란을 피워서 싸운 것은 환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네요. 환단. 환단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음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음이 있는 때문에 크게 싸우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력이 나온다는 거죠. 공력을 써서 해야 된다는 거고, 고로 제 정로 가운데서 있으면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이 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싸워가지고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팔계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환단은 이 속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그 다 잊고서 49일 만에 나온 이 지금의 그 소란을 또 하늘에서 피우는 것은 순양이 됐잖아요. 순양이 된 때문에 또 크게 다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자연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고로 정과 로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발로 차가지고 거꾸로 그 들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들인 그 다 이거 말이죠. 자연 종로를 발로 차서 거꾸로 들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후에 있다. 이미 뒤에 있다. 그러네요. 종로를 해서 그 발로 차버려서 거꾸로 들이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이미 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구요송이라고 하는 하늘의 또 신관들이 그 싸우게 되잖아요. 손오공하고 손오공을 쳐서 때려 부신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구요성하고 이제 싸우는데 타적 구요성인데 이 구요성들이 문호를 이제 닫아요. 폐폐문 폐호 문과 호를 다 닫아버리는 거죠. 손오공을 이제 이렇게 가두려고. 그리고 사천왕은 그림자도 없고 자취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뭘 묘사한 거냐면 금단이 다 이루어지면 성취되면 도가 높아져 가지고 용과 호랑이가 굴복이 되니까 굴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덕이 두터워져서 귀신도 흠모한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요 6번의 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